자, 파이썬 알고리즘 1.4절 기본적인 자료 구조와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공부하는데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가 상당히 이제 관련이 많죠. 자료 구조라는 것은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한 여러 가지 이제 구조를 말하는데 알고리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뭐 단순 자료 구조와 복합 자료 구조를 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제 다 복합 자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료 구조는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갈 것인데 이 절에서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자료 구조, 어떤 자료 구조가 있으면 뭐 스택이나 큐나 뭐 트리나 이런 것들이 자료 구조의 하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자료 구조들은 크게 그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배열 구조죠. 배열 구조. 두 번째는 연결된 구조입니다. 배열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연결된 구조는 어떤 요 항목 하나하나가 하나의 항목이 배열 구조는 항목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을 예를 들어서 K번째 항목을 찾아가는 것이 되게 이제 쉬워요. 금방 K번째든 0번째든 10번째든 100만 번째든 한 번만에 찾아갈 수 있다.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연결된 구조는 이렇게 노드를 이용하고 링크를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자료들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K번째 데이터를 이제 찾아가려면은 하나 이렇게 따라서 가야지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그러면 배열이란 게 있는가? 파이썬에서 사실 배열이란 게 없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배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파이썬의 리스트와 파이썬의 튜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튜플은 한번 이제 값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한번 정해지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튜플은 우리가 배열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보통 파이썬 리스트를 우리가 배열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각각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형 자료 구조. 선형 자료 구조가 뭡니까? 선형 자료 구조는 이렇게 어떤 자료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건 뭡니까? B는 A보다 뒤에 있고 C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첫 번째고 B는 두 번째고 C는 세 번째고 각각의 그 항목들 전부 자기의 위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선형 자료 구조. 이와 달리 예를 들어 트리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얘가 먼저인지 이런 것들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들을 일렬로 순서로 나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 중에 가장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리스트죠. 그래서 항목들이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항목들은 위치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는 이쪽을 전단이라 그러고 후단이라 그러는데 넣고 빼고를 후단에서도 할 수 있고 전단에서도 할 수 있고 중간에서 꺼낼 수도 있고 중간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필요하면은 파이썬에서 자료 구조 리스트가 필요하면은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파이썬 리스트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리스트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료 구조 리스트를 배열 구조로 구현하는 거예요. 자료 구조 리스트를 꼭 배열 구조로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연결된 구조로 링크를 이용해서 그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는 그 중에서 배열 구조로 구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장 자료 구조가 될 것이고, 용량을 동적 배열로 해가지고 일단 어떤 용량이 있고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있고 커패시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는 요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렇게 늘리다가 용량이 더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동적 배열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택은 이제 선형 자료 중에 입출력을 좀 제한한 것입니다. 아까 그 리스트가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넣고 빼고가 가능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 스택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입출력을 한 군데로 딱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딴 데는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삽입하고 이쪽에 삽입하고 이쪽으로 삭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이제 스택 상단이라고 합니다. 스택 상단. 그래서 이제 요 스택 항목들이 있고,
만약에 파이썬에서 스택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일단 파이썬의 리스트를 이용하는 게 뭐 방법입니다. 파이썬 리스트를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파이썬에 pop, append, 이 파이썬 리스트의 pop 연산, append 연산을 이용하면 그냥 스택을 그냥 그대로 파이썬 리스트를 스택처럼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택은 뭐 전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이썬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Q 모듈이라고 있는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 이 수업에서는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이썬의 여러 가지 모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파이썬의 여러 가지 파이썬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듈들을 최소한으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만들어진 걸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Q 모듈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Q 모듈이라는 게 있고, Q 모듈에 lifoq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q.lifoq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직접 클래스를 이제 스택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Q도 선형 자료 구조의 하나로, Q는 스택과 달리 이제 선입 선출,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옵니다. 아까 스택의 경우에는 이제 삽입과 삭제가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후입 선출, last in first out,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Q는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Q에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위치를 후단이라 그러고, 데이터가 튀어나오는 위치를 전단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은 후단을 통해서만, 삭제는 전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파이썬에서 Q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 요게 약간 이제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직접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를 바로 이용해서 하려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선형 Q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면은 이제 원형 Q 형태로 직접 클래스를 구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구현하기 싫다. 근데 Q는 여러 군데서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Q 모듈에 Q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그 코드에 있고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제 리스트가 뭔지, 스택이 뭔지, Q가 뭔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 Q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순위 Q는 이제 우선순위의 개념을 Q에 도입한 자료 구조입니다. 이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닙니다. 왜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선순위 Q를 그려놨는데, 이 그려놓은 그림이 이게 뭐 34가 먼저인지 15가 먼저인지 이런 표시가 없이 애매하게 그려놨죠. 일부러 애매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뭐 삽입을 이제 이렇게 막 했는데, 이 우선순위 Q는 삭제할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그 항목만 나오면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삭제를 하면 그냥 45가 나오면 되는 거지, 얘들이 다 정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100% 정렬한 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정렬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얘가 먼저다 이렇게 뭐 얘가 앞이다 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우선순위 Q를 뭐 무슨 꼭 뭐 선형으로 구현하지 않고 트리나 이런 걸로도 구현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 힙을 이용해서 하는데, 힙이 가장 우선순위 Q, 이제 힙은 트리입니다. 트리인 힙으로 보통 이제 구현합니다. 우선순위 Q는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다. 파이썬에서도 이제 우선순위 Q, 그러니까 그 힙을 제공합니다. 자, 파이썬에서 우선순위 Q가 필요하면은 이제 힙 Q 모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그때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프는 이제 자료 구조 중에 가장 다양한,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모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정점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점, 여기 A, B, C, D 같은 것들이 정점이고, 여기 선들이 간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뭐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방향 그래프, 보통 이런 것들은 무방향 그래프인데, 이 간선에 그 방향성이 없죠. 그런데 이런 거는 간선에 방향성이 있죠. 방향성이 있는 것들은 방향 그래프, 뭐 영어로 다이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무방향 그래프입니다. 가중치 그래프라는 것은 여기 간선에 가중치가 이렇게 할당된, 여기는 가중치가 없죠. 그냥 연결됐다 안 됐다 요것만 나타내는데, 요 가중치가 연결된 거를 가중치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들도 알고리즘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프도 우리가 꼭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프에서 용어는 이제 인접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점에서 인접한, 예를 들어서 B에 인접한 정점은 A와 C가 B에 인접한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D는 B에 인접한 정점이 아니죠, 그죠? 정점의 차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A가 몇 개 인접 정점이 몇 개인가? 이건 세 개니까 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방향 그래프라면 다이그래프,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진입 차수가 얼마냐, 진출 차수가 얼마냐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이 정점에 진입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에서 진출하는 건 2개고 진입하는 건 하나고, 그래서 진입 차수는 1이고 진출 차수는 2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어떤 공부는 한번 좀 시간을 갖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경로라는 것은 뭐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정점에서 어떤 다른 정점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경로의 길이는 뭐 요런 경로면 2가 되겠고, 뭐 단순 경로는 뭐 이것도 뭐 정의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점을 반복하지 않느냐, 간선을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는 간선 이제 그 한 번 사용한 간선을 다시 사용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단순 경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서 B에서 A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단순 경로가 된다 이런 겁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한쪽에서 시작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것들, 이제 원래 시작 정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로를 사이클이라고 그랬고, 연결 그래프는 모든 정점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를 연결 그래프라고 해요. 만약에 이 그래프의 정점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이건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트리는 그래프의 한 특별한 예가 됩니다. 트리는 요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완전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 사이에 직접적인 간선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완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인접 행렬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접 리스트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각각의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모르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트리, 마지막으로 트리는 이제 어떤 프리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그냥 사이클이 없는 정의로는 사이클이 없는 연결 그래프를 트리라고 합니다. 그냥 트리.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트리입니다. 트리.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루트를 가진 트리, 루티드 트리라는 건 이 중에 하나를 루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를 루트로 선택해, A가 단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밑으로 줄줄줄줄 이제 가계도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루티드 트리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좀 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사이클이 없는 연결 그래프를 트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트리의 용어 뭐 이렇게 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뭐 가계도 이런 거에서 전부 다 생각하는 그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고, 트리를 표현하는 거는 일반 트리를 표현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어렵고, 이진 트리에 대해서는 이진 트리는 배열 구조와 연결된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5.4절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트리의 개념이라든가 트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런 장들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집합이란 게 있습니다. 집합은 리스트와 비슷합니다. 리스트와 비슷한데 리스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원소들 사이에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 아까 리스트는 뭡니까? 리스트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얘는 얘보다 뒤에 있고 얘보다 앞에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은 원소들 간에 순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리스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뭐가 먼저고 뭐가 뒤에고 내 앞엔 누구, 내 뒤엔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가 왜 집합은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집합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런 중괄호를 써가지고 이제 집합 객체를 표현합니다. 그럼 그냥 객체 파이썬에서 합집합, 유니온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교집합 이렇게 할 수 있고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차집합이죠. 차집합. 그 집합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뭐 초중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그런 집합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이썬에서는 집합이 이미 제공되기 때문에 집합이 필요할 때 집합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집합과 좀 비슷한 개념의 맵 또는 딕셔너리 이런 게 있습니다. 맵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맵 또는 맵이라고도 하고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탐색을 위한 자료구조. 맵은 탐색을 위한 자료구조입니다. 그래서 키를 가진 레코드, 그러니까 키를 가진 레코드의 결국은 집합입니다. 집합. 이게 맵은 집합의 일종이죠. 집합의 일종. 근데 이제 그 집합의 원소들이 그냥 하나하나의 원소가 아니고 키를 가진 레코드의 집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요 중괄호로 시작했죠. 중괄호 닫았으니까 이거는 집합이네. 집합인데 집합이 아니고 지금 요거 각각을 보니까 요게 그 엔트리 뭔가 하면 키를 가진 레코드죠. 그린은 땡땡 요거, 블루는 요거 이렇게 요게 이제 키를 가진 레코드. 그러니까 요런 거 요거를 엔트리라고 합니다. 엔트리. 그러니까 엔트리의 집합이 맵 또는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요 엔트리 중에 요 앞에 있는 거를 키라 그러고 요 키라 그러고 요 뒤에 거를 이제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맵 또는 자,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A는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공백 집합이냐 공백 딕셔너리냐.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공백 딕셔너리입니다. 그러니까 공백 집합은 요거는 공백 집합이 아닙니다. 자,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사용한 예를 코드로 한번 봅시다. 맵 이렇게 만들어서 김연아는 피겨 선수고 유현진은 야구, 지금 쿠드롱 나갔는데 뭐 PBS 나갔는데 쿠드롱은 당구 선수고 메시는 축구 선수 이렇게 되겠죠. 프린트 맵 뭐 이렇게 하면 쿠드롱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 맵에 여기 쿠드롱 이게 어떤 숫자 0, 1 이게 인덱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키 값이 여기 인덱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돌리면은 이제 프린트 맵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다음 쿠드롱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 당구 이렇게 여기 요 키 값에 대한 밸류 여기다 뒤에 넣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엔트리 그러니까 키를 가진 레코드죠. 키와 밸류가 여기에서 쿠드롱에 대한 밸류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맵의 나달 이퀄 테니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가 맵에 하나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겁니다. 나달이란 기존 항목을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요 코드가. 그다음 업데이트하면 한꺼번에 여러 항목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쿠드롱 in 맵 하면은 이제 맵 안에 쿠드롱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쿠드롱 키 값이 쿠드롱인 게 있죠. 있으면 true가 반환이 돼요. in 연산자를 이용해서 파이썬의 in 연산자겠죠. 이제 뭐 이게 뭐 리스트든 뭐든 딕셔너리든 집합이든 여기에 in 연산자를 쓰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true를 반환을 합니다. 이 리스트에 이 딕셔너리에 패드러가 키값이 패드러가 있는가? 그럼 패드러가 없잖아요. 패드러 없으니까 false가 반환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딕셔너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맵 또는 딕셔너리 이것조차도 이제 그 내장 자료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도 제공하고 집합도 제공하고 트리는 보통 우리가 보통 만드는 그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큐나 스테이크나 뭐 리스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과 이제 자료구조 수업과의 차이는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는 거의 클래스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기본 자료구조들을 그러니까 뭐 스택이라는 클래스 만들고 트리 뭐라는 클래스 만들고 클래스를 딱 만드는데 알고리즘은 사실은 클래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함수 형태로 되고 어떤 클래스 난 클래스가 너무 좀 어렵다 하면은 조금 클래스에 대한 부담은 조금 이제 덜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지. 이제 클래스를 복잡한 클래스를 만드는 그런 과목이랑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할 이제
이 책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책에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